위험물의 기술 및 운송, 운반 기준에서 제조소 등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은 인화성, 발화성 물품이죠.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높아서 함부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게 되면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높죠.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을 말하는데요. 위험물을 지정 수량 미만 제조하거나 취급, 저장할 때에는 시, 도, 조례로 정하며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제조할 때에는 제조소 등이나 저장소에서 취급합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조시설은 일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말하고 저장시설은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안반 저장소가 있습니다. 취급시설은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취급소가 있고요.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기준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취급 기준에서 제조에 관한 기준은 증류, 추출, 건조, 분쇄 공정이 해당되고요. 소비에 관한 기준에는 분사 도장 작업, 담금질 또는 열 처리 작업, 염색 또는 세척의 작업,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건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자를 선임하고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 시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 대리자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가 있습니다. 제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제사류 위험물로서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학소방 자동차 및 자체 소방대원을 둬야 합니다. 제사류 위험물 최대 수량에 따른 화학소방 자동차 그리고 자체 소방대원 수가 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소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설비의 기준 중 포수용액 방사 능력은 분당 2,000리터 이상,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 자동차의 대수는 화학소방 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에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입니다. 그럼 위험물의 제조가 목적인 위험물 제조소, 저장이 목적인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리고 위험물의 취급이 목적인 위험물 취급소 중 주요 취급소에 대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위험물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또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시설이 필요하죠.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 시설과 방호대상물 또는 다른 공작물과 소방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를 둔다는 것이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호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0m 이상 안전거리를 둬야 하고요.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를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은 20m 이상. 사용 전압이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은 3m 이상,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5m 이상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겠죠.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일반 취급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주요, 판매, 이송 취급소입니다. 그리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거나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공지는 위험물 제조소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접한 시설로의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화재 시 소방활동을 하고 유사시 피난하기 위한 공간을 보유공지라고 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해야 할 공지는 3m 이상, 지정 수량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공지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유공지의 최대 너비를 적용하고요. 방유제는 제조소의 보유공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소에는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일반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동적으로 보유공지가 작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화벽을 내화 구조로 하고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창 등의 개구보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격벽이 돌출되도록 하면 보유공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 및 게시판의 규격과 색은 이동탱크 저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소 등에서 동일합니다. 표지판과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하고요. 게시판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위험물의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합니다. 색상은 바탕색은 백색이고 문자는 흑색으로 하고요. 취급 시 주의사항 게시판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공기 접촉엄금, 충격주의 등으로 주의사항을 나타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은 물기엄금으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사용하고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입니다. 화기주의 화기엄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사용하고요.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합니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윗방향으로 방출시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분산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이나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합니다.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고요.
갑종 방화무는 비차열, 열을 차단해 주는 것이 아닌 화염을 억제하는 성능이 1시간 이상으로 양면에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구조로 옥내면에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구조이고, 을종방화무는 비차열이 30분 이상이고 한 면에 두께 0.8mm 이상, 1.5mm 미만의 철판을 붙인 구조로 철제 또는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재 시 유리가 쉽게 파열되지 않고 또 파열되더라도 불꽃이 통과되지 않도록 화염을 차단하고 유리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창 및 출입구에는 유리 중에 금속망이 들어있는 망임 유리를 사용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 바닥에 대한 기준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해요. 액체 위험물을 취급했을 때 누출될 경우 바닥면에 위험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누출된 위험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집유 설비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제거해줘야 되겠죠. 위험물을 취급할 때 어두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의 조도를 확보하는 설비는 채광 설비하고 조명 설비입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광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채광 설비와 더불어 실내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명 설비 그 자체로도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등으로 합니다.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으로 하고요. 전면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만약 전면 스위치에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해도 됩니다. 환기 설비는 실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증기나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설비로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지상 2m 이상이나 지붕 위에 회전식 고정 벤츄레이터나 루프팬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가는 눈의 동망,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해줍니다.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체크포인트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5개의 높은 곳으로 배출시키는 배출 설비는 환기 설비가 자연 배기 방식이라면 배출 설비는 배출 설비를 구성하는 배풍기, 배출 덕트, 호드 등을 이용해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이 원칙이나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으로 된 경우 건축물 구조, 작업 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서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배출 능력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역 방식을 통해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을 강제 배출시킵니다.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이 원칙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배출구는 지상에서 2m 이상,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 인화 방지 장치를 하고 배출 덕트, 후드, 배풍기 등의 배출 설비를 이용해 강제 배출시킵니다. 환기 설비하고 배출 설비를 급기구 비교를 해보면요. 환기 설비는 낮은 곳에, 배출 설비는 급기구의 위치는 높은 곳에 해줍니다. 제조소 5개 설비 바닥을 보시면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5개 설비의 바닥은 위험물이 누설할 경우에 광범위하게 유출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또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오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합니다.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포장합니다. 또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도록 하고요. 노출된 위험물이 한 곳에 모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닥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설치를 하는데요.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뷰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합니다. 유분리 장치는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비수용성인 경우 설치하게 되는데 물과 비수용성 위험물의 비중차를 이용해 분리하게 됩니다. 유분리 장치의 덮개는 6mm 이상 강철판으로 하고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0cm 이상, 깊이는 70cm 이상으로 3단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엘보관은 구경 10cm 이상으로 내식성, 내유성이 있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죠. 그리고 유입되는 토사나 이물질을 고려해서 유입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엘보관은 유분리조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의 간격을 두게 됩니다.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유제를 설치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체류시키는 탱크로 5개 탱크 저장소하고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조소 내의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 1기일 경우 탱크 용량의 50%를 방유제 용량으로 하고요. 탱크가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용량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더하여 방유제 용량을 계산합니다.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경우 방유턱 용량은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방유턱 내에 2기 이상의 탱크가 있다면 방유턱의 용량은 최대 용량의 탱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 용량이 100kl, 60kl, 40kl일 때 방유제 용량을 구해본다면 취급하는 탱크 2기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대 용량 탱크의 50% 더하기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방유제 용량은 60kl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6료 위험물을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취급할 때 낙뢰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낙뢰를 받아 땅속으로 해소하게 되는데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필요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예외 규정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 없는 5궤의 용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5궤 저장소라고 합니다. 5궤에 저장하게 되면 햇빛이나 눈, 비,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5궤 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1m 높이의 경계 표시를 해야 하고 경계 표시를 갖는 저장소의 양 네 방향으로 보유공지를 가져야 하는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공지의 너비는 표와 같습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이면 공지 너비는 3m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초과하고 20배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 지정 수량의 20배를 초과하고 50배 이하인 경우에는 9m 이상, 지정 수량의 50배를 초과하고 200배 이하인 곳에는 12m 이상, 지정 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 공지를 15m 이상으로 하고 5개 저장소에 저장하는 물질 중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보유 공지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5개 저장소 선반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의 저장 용기는 겹쳐 쌓는 높이를 4m 이하로 하고 그 밖의 저장 용기는 겹쳐 쌓는 높이를 3m 이하로 합니다. 선반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선반은 불연 재료로 하고 집안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 중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을 저장할 때에는 불연성, 난연성 천막을 설치해 햇빛을 차단하도록 하고 눈, 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해 옥외 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며 캐노피 또는 지붕의 경우 불연재료, 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옥외 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합산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각 경계 표시 간의 간격은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의 폭으로 합니다.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로 유황이 새지 않도록 하며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해 줍니다. 또 경계 표시에는 비산 방지용 천막 고정 장치를 해주는데요. 천막 고정 장치는 경계 표시 2m마다 설치하도록 합니다. 옥외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고인화점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 저장소의 보유 공지로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지정 수량의 50배를 초과하고 200배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상, 지정 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를 10m 이상으로 해줍니다.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중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은 아무래도 인화점이 낮으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수 설비를 해야 하고요.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의 경우에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옥내 저장소라고 합니다.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옥내 저장소와 다른 공작물 간의 소방 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로 제조소에 준하고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경우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
그리고 지정 수량 20배 이하로 취급할 때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고 자동 폐쇄식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무창층이라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무창층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그 층 바닥 면적에 대해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다음 옥내 저장소 중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라고 시험에 출제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저장소 주위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보유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를 통해 보시면 지정 수량의 5배 이하이고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보유공지 적용 제외되고요. 지정 수량의 5배를 초과하고 10배 이하로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보유공지는 1m 이상. 지정 수량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의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공지의 너비는 2m 이상. 지정 수량의 20배를 초과하고 50배 이하는 3m 이상. 지정 수량의 50배를 초과하고 200배 이하는 5m 이상. 지정 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유 공지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는 지정 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 저장소와 동일 부지 내의 다른 옥내 저장소와의 사이를 규정해 나온 공지 너비의 3분의 1로 공지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공지가 3m 미만 시 보유 공지는 3m로 해야 합니다. 옥내 저장소 건축물 기준을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옥내 저장소의 경우 바닥은 집안면보다 높게 하고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으로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단층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원칙은 6m 미만이지만 저장 창고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벽, 기둥, 바닥, 볼을 내화 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그리고 필외 설비가 되어 있다면 옥내 저장소 단층 건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기준 중에서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 보하고 석가래는 불연재료로 합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5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때에는 난연재료,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상, 임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이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열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임 유리로 해야 하고요.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합니다.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환기 설비를 해줍니다. 이때 급기구는 낮은 곳에 위치해야겠죠. 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해야 하는데요.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위험물과 건축물의 내벽 사이의 거리를 0.5m 이격하고 동일한 저장소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고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제외됩니다. 동일 품명의 위험물 중 자연 발화나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물의 경우 수량 10배 이하마다 0.3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고 저장할 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않아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는 4m, 기타 3m고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에는 (1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유별은 다르나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에 대해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에 준합니다.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 수량이 50kg인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과 황릴, 제4류 위험물 중 1등급 특수이나물, 2등급인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바닥 기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 1등급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1등급) (2등급) 이외의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는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해줍니다. 그리고 위의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1등급 위험물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정과산화물 옥내 저장소 기준을 보시면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으로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 면적의 80분의 1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하는데요.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격벽의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30cm 이상, 저장 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30cm 이상의 보강 시멘트 블록조로 해야 합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5개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합니다. 많은 양의 위험물을 5개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탱크 저장소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5개) 탱크 저장소의 종류에는 CRT라고도 하는 원추형 탱크와 FRT, 부상 지붕식 탱크, 횡형과 종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원통형 탱크, 구형 탱크, 그 밖에도 개방형 탱크와 땅속과 바다 위에 있는 지중 탱크, 해상 탱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추형 탱크, 콘루프 탱크입니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사용되고, 설치비가 저렴하고 유지 관리가 쉽고 대용량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부동지붕식은 저장하려는 위험물이 휘발성이 클 때, 그 증발 손실과 인화 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탱크로, 설치비가 많이 들고 탱크 내압이 높아지면 지붕이 위쪽으로 오르고 압력이 낮아지면 지붕이 내려오는 탱크입니다. 원통형 탱크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갖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5개에 설치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는 제조소에 준하고요. 5개 저장 탱크 주위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보유공지를 둬야 하는데, 표를 보시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의 경우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지정 수량의 500배를 초과하고 1000배 이하는 5m 이상, 지정 수량의 1000배를 초과하고 2000배 이하의 경우 공지의 너비는 9m 이상, 지정 수량의 2000배를 초과하고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지정 수량의 3000배를 초과하고 4000배 이하는 15m 이상, 지정 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으로 공지 너비를 해줘야 합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의 경우에는 이전의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와 너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 차이입니다. 5개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배부터 200배였었죠. 보유 공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아프 규정에 의한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보유 공지는 1.5m 이상으로 하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 동일 방유제 내에 2기 이상을 인접한 경우에도 규정에 의한 산출된 공지 너비의 3분의 1에 또 3분의 1을 한 것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최소 보유 공지는 1.5m 이상으로 해줍니다. 제6류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일 방유제 내에 2기 이상 인접해 설치할 경우에 표에 나온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보유 공지는 3m 이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물분모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 공지의 2분의 1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보유 공지는 3m 이상으로 해주고, 물분모 설비의 경우에는 탱크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 원주 길이 1m에 대해 분당 37리터 이상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특정 5개 저장 탱크,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의 것을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라고 하는데, 5개 탱크 저장소에는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방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도 설치해줘야 합니다. 5개 저장 탱크 외부 구조 및 설비를 보시면 특정 5개 저장 탱크,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외에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탱크 시험 방법으로는 비압력 탱크는 충수 시험,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5개 저장 탱크,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를 제외한 탱크는 지진이나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 및 지반 위에 고정해야 하고요.
옥외 저장 탱크는 주위로부터 가열이나 탱크 내 화재 등에 의한 가스 발생으로 탱크 내의 압력이 비이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 탱크의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생한 압력을 탱크 위쪽으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이상 내압 방출 구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직사일광이나 위험물이 출입함으로써 생기는 내압 변화를 안전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옥외 저장 탱크에는 통기관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압력 탱크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감압 측에 안전 밸브를 부착한 감압 밸브,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파괴판을 설치합니다. 비압력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하고 통기관 구조는 선단은 수평면보다도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를 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연성 증기 회수를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하고 개방된 부분의 유효 단면적은 777.2로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저장할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액체 위험물 옥외 저장 탱크의 주입구는 화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 탱크와 주입구는 일정 거리 이격해서 설치합니다. 주입 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의 혼입이나 탱크로부터 역류할 것을 고려해서 밸브나 뚜껑을 설치하고요. 주입구 부근은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위험물의 주입구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게시해야 하는데 게시판의 크기는 한 변이 0.6m 이상, 다른 한 변이 0.3m 이상인 직사각형의 백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와 취급 위험물 품명을 적고 화기엄금은 적색 문자로 표시합니다. 취급해야 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의 경우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엄금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나 지하 탱크 저장소 주입구 등은 주의사항을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는 비교적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고 탱크와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펌프 설비 주위에는 폭 3m 이상의 보유 공지를 둬야 합니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안 해도 됩니다. 펌프 설비는 옥외 저장 탱크와 펌프 설비까지의 간격은 탱크 보유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펌프 설비는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키고 벽, 기둥, 바닥, 보는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지붕 역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해줍니다. 펌프실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그리고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해줍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이송 방법, 탱크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 현상 등 옥외 저장 탱크는 밑바닥에 물이 고일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은 탱크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진이나 집안 침하 등에 의해 손상받지 않는다면 탱크 밑판에 배수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를 옥외 저장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바닥은 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저장소에는 방유제를 대신하는 설비로 두께 0.2m 이상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저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로 두께는 0.2m 이상으로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방유제 내에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저장 시 탱크 수는 10기 이하, 제3석유류는 20기 이하, 제4석유류는 탱크 수에 제한 없습니다.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1기 있다 그러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인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로 해줍니다. 탱크 2기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고 인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00%로 해줍니다.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칸막이 둑은 하나의 방유제 안에 둘 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 용량이 1천만 리터 이상인 옥외 저장 탱크에 설치합니다. 칸막이 둑의 높이는 0.3m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0.2m 낮게 하고 칸막이 둑의 재질은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칸막이 둑의 용량은 칸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경우에는 50m마다 설치하도록 합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에 알킬 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 아민 등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경우 탱크 설비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들의 합금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히드록실 아민 등의 5개 탱크 저장소에는 온도 상승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비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 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 에테르 등은 30도씨 이하, 아세트 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15도씨 이하에서 저장 또는 취급해줘야 하고요.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 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 에테르 등은 40도씨 이하에서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합니다. 위험물 탱크 용량 및 내용적 계산하는 방법에는 탱크 용량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탱크 내용적을 계산할 때에는 타원형 탱크인데 양쪽이 볼록한 경우에는 서로 더해줍니다.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한 경우에는 빼주고요. 원형 탱크 중 횡으로 설치된 것에는 탱크 용량은 이와 같이 종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파이R 제곱 L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탱크 안전 공간 용적은 액체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팽창은 가능하나 압축이 어렵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른 액체 팽창을 위해서 둔 여유 공간인 안전 공간 용적, 탱크 내용적의 5% 이상, 10% 이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로 저장 용량을 제한받고 있어서 안전거리나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단층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전용실은 벽, 기둥,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요. 지붕이나 보는 불연재료로 합니다. 천장은 설치하지 않고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개구부가 없어야 하며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또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망임 유리를 사용하고요.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 탱크 전용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해야 합니다. 단층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의 저장 탱크 용량은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하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외의 제4류 위험물은 2만 리터 초과 시 2만 리터로 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옥내 저장 탱크 전용실 내의 5개 저장 탱크의 상호 간 거리는 5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 계곡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5개의 장소에 설치하는데 만약에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통기관 선단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격해야 합니다. 단층 건물 외의 다층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 보는 내화 구조로 하고요.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도 내화 구조로 합니다.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은 불연 재료로, 탱크 전용실은 반자, 천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탱크 전용실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에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며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 높이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0.2m 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다층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4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1층 이하의 층에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2층) 이상의 층에는 지정 수량 10배 이하로 저장 용량을 제한하는데요.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경우 지하층과 1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면 하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하는데요.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 터널의 경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중 지하 저장 탱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기억하시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 탱크 전용실 구조는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은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않는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우고요. 지하 저장 탱크의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누유 검사관은 4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에는 탱크 용량을 초과 주입했을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 폐쇄나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궤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 저장소는 3개 이하로 설치하되 동일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 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하고 간이 저장 탱크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옥외든 옥내든 하나의 상치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옥외에 상치할 경우에는 화기 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옥내에 상치할 경우에는 벽, 바닥, 복, 석가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하고 건축물 1층에 상치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을 싣고 이송하기 때문에 탱크 내 출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에는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맨홀이나 주입구에 하중이 걸려도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는 이동 저장 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한 경우 탱크에 과도하게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가 주행 중 위험물의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탱크 내부에는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방파판을 설치합니다.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 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되, 방파판의 높이나 거리는 다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파판의 경우 탱크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측면 틀은 이동 탱크 저장소가 사고로 인해 전도한 경우에 이 전도에 의한 맨홀과 같은 부속 장치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탱크 상부 네 모퉁이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측면 틀을 설치합니다. 측면 틀의 인면도를 보시면 측면 틀의 최외측선과 탱크의 최외측선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해 75도 이상의 내각이 되도록,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측면 틀 최외측을 연결한 직선과 탱크 중량의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측면 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저장 탱크가 전복하는 경우 맨홀 등 부속 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부속 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 탱크의 경우 비압력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하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냉 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은 B점 이하로 유지하며, 보냉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은 40도씨 이하로 합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입 호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불꽃이 생기지 않는 노쇠로 된 결합 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이러한 주입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입 설비는 위험물이 셀 우려가 없어야 하고, 주입 설비 길이는 50m 이내, 그리고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분당 토출량은 200L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동 저장 탱크는 이송 중인 위험물이 무엇인지 외부에 표시해줘야 합니다. UN 번호와 그림 문자를 표기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어요. 위험물 표지는 위험물 수송 차량 중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에,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전면 및 후면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성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UN 번호는 그림 문자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c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12cm 이상의 횡형 사각형으로 굵기 1cm의 흑색 테두리 선 안에 오렌지색 바탕으로 UN 번호를 표시합니다. UN 번호는 높이 6.5cm 이상으로 해주고요. 흑색으로 합니다. 그림 문자 내부에 UN 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적색 바탕에 마른 목골인 그림 문자는 한 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25m로 마른 목골 모양입니다. 위험물의 품목별로 해당하는 심볼을 표기하고, 그림 문자 하단에 분류, 번호, 구분 번호를 2.5cm 이상의 높이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보시면, 그림 문자의 분류 번호 3은 인화성 액체를 뜻하고, 하얀색 심볼은 불꽃, 화염을 나타냅니다. 그림 문자 안에 UN 번호를 표시할 때는 심볼이나 분류 번호를 가리지 않는 크기의 횡형 사각형으로 하고,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글자 높이 6.5cm 이상으로 해 표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이송 중에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정전기는 또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기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죠. 접지 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낮아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높은 제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그리고 제2석유류를 취급할 때 양도체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 재료를 피복한 후 선단의 접지 전극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과
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납장치를 함께 부착합니다. 그리고 탱크 외면에는 부식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하고는 방청 도장을 해야 하는데요. 위험물 유별에 따라서 이동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은 회색, 제2류 위험물은 적색, 제3류 위험물은 청색, 제6류 위험물도 청색입니다.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은 황색. 제4류 위험물은 색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적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는 초당 10만 분의 1m 이하인 천연 안반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취급소에는 일반, 주요, 저장, 판매, 이송 취급소가 있죠. 그중 주요 취급소를 보시면 자동차 등의 연료를 직접 주유하거나 용기, 이동 탱크를 이용해 판매하는 시설이죠. 고정 주요 설비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 공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중에서 주유 공지로 적합한 것은 마지막 거죠. 주요 공지는 자동차 등이 주유를 위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도로에 면하는 부분은 자동차 등이 주유하기 위한 공지로 한 방향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주유 취급소 전면에 보도 등이 있어서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입로는 2개 이상 설치하고요. 차량 진입로 폭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고정 주요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유기가 탱크 2기 이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탱크가 주유기 2개 이상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고정 주요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의 위치는 도로 경계선과 4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요. 사무실이나 대지 경계선, 담, 건축물의 벽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때 개구부가 없는 벽일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 급유 설비와 고정 주유 설비는 4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주요 취급소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해야 합니다. 새어나온 액체 위험물이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 설비, 그리고 유분리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주요 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요 취급소라는 표지를 한 표지판과
방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그리고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표지를 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게시판과 표지판 기준은 제조소에 준용합니다. 위험물 주유 취급소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하고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합니다. 당해 시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취급 최대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고요. 화기 엄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해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유 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탱크와 탱크 용량을 보시면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의 탱크 용량은 5만 리터 이하로, 이동 탱크와 간이 탱크를 제외한 모든 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의 탱크 용량은 1만 리터 이하,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폐유 탱크는 2,000리터 이하로 하고요. 보일러 폐유 탱크의 경우 1,0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지하에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요 취급소 탱크의 탱크 용량은 6만 리터 이하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 탱크의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 주유 취급소와 관련한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 별도의 저장소로 탱크 용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정 주유 설비는 전용 탱크에서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호스와 위험물이 얼마나 주유되었는지 양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상식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주유와 양을 표시한 것을 분리해서 호스 기기를 현수식으로 한 고정 주유 설비도 있습니다. 지상식, 고정식의 경우 선단의 개폐 밸브를 포함해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이고, 현수식의 경우 주유관 길이는 지면 위에서 0.5m 위,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합니다. 고정 주유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에 설치되는 펌프 기기는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펌프 기기의 최대 토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유관 선단에서의 최대 토출량은 제1석유류는 분당 50리터 이하, 경유는 분당 180리터 이하, 등유는 분당 80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당 토출량이 200리터 이상이라면 주유 설비에 관련된 모든 배관 내경을 40m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또 이동 저장 탱크의 상부를 통해 주입하는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관에는 해당 탱크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토출량이 분당 80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동 저장 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셨는데 다시 정리해 보시면,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의 위치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대지 경계선, 담, 건축물의 벽은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는 1m 이상이고요. 고정 주요 설비와 고정 급유 설비 사이는 4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주요 취급소 내 건축물은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서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취급소 내 건축물 중 간이 정비시설 및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 증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구는 건물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 폐쇄식으로, 출입구나 사이 통로의 문턱 높이는 15cm 이상,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창이 있을 경우 창은 밀폐시켜서 가연성 증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내 주요 취급소에 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1.5m 이상 돌출되는 캔틸레버를 설치해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주요 취급소의 담 또는 벽 일부분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소의 확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 주요 설비, 고정 급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된 곳에 주요 취급소 내의 집안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유리를 부착합니다. 하나의 유리판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리판 테두리는 금속재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 구조는 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인 접합유리로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담 또는 벽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취급소 5개에서 자동차 등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한 시설이 캐노피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고, 만약 점검하기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 이음으로 설치하고, 캐노피 외부 배관이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해야 합니다. 주요 취급소에 펌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위험물이 한 곳에 모이도록 지뷰 설비를 설치합니다. 펌프실 출입구는 주요 공지나 급유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펌프실에서 위험물이 누출 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합니다.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요 취급소의 특례로 셀프용 고정 주요 설비는 주유량 상한을 보시면 휘발유는 100L 이하, 경유는 200L 이하로 4분 이하로 주유해야 합니다. 셀프용 고정 급유 설비의 경우 1회 연속 급유량은 100L 이하로 6분 이하로 한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운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운반 용기의 재질로는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료, 합성섬유, 삼, 집 또는 나무 등이 있습니다. 고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유리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리터, 금속재 용기는 30리터이고요. 액체 위험물은 금속재 용기의 경우 30리터입니다. 또 고체 위험물과 액체 위험물의 수납률을 보시면 고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8% 이하로 합니다.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품 중 알킬 알루미늄 등 운반 용기 수납률은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물 성질에 따른 운반을 보시면 차광 덮개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는 제1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위험물에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그리고 금수성 물품은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합니다. 제5류 위험물 중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경우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해야 하고요. 위험물 운반 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보시면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은 화기, 충격 주의, 물기 엄금, 가염물 접촉 주의, 그 외에는 화기, 충격 주의 및 가염물 접촉 주의해야 합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는 화기 주의와 물기 엄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 엄금입니다.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 주의예요.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품은 화기 엄금 및 공기 접촉 엄금입니다. 금수성 물품은 물기 엄금이고요. 제4류 위험물은 화기 엄금, 제5류 위험물 화기 엄금 및 충격 주의, 제6류 위험물은 가염물 접촉 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위험물 기술 및 운송 운반 기준에서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주요 취급소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형성평가들을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